요즘 천공 얘기가 한동안 뜸했었어요. 한동안 뜸했었지.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이랬는데 요즘 또다시 나타났어요. 지난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을 했었는데 거기에 참석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천공이 춘천에 나타났다고 해서 이상하다 막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얼마 전에 또다시 김 여사님이 다녀간 행사에 천공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서천군수가 딱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옆에서 의전이라고 그러죠. 예. 이게 문제가 됐어요. 서천군수는 뭐라고 했느냐? 나는 천공이 누군지도 몰랐다. 근데 주민들이 와서 천공이 왔다고 같이 티타임 한번 하자고 해서 그냥 한번 했을 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화를 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서천군수는 뭐 정치인 아닙니까? 예.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천공을 모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왜 모른다 그러지? 그리고 바로 전날에 그 김건희 왔다 갔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김건희 왔다 가면서 우리 오빠 오니까 잘 모시라고. 우리 오빠? 네. 그 정도 언질이 있으니까 가서 천공을 모른다는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천공이랑 안 맞춰주고 싶었겠죠. 당연히 웬만하면. 언질이 있었을 테고 그래서 깍듯하게 천공을 모셨는데 지금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이동관이 들어오고 이지호 씨가 이제 연합 기념사업회 이제 하는데 그거 거의 그렇죠. 지금 확정이죠. 정무수석급 비슷하게 가서 정기개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지호 씨가 판정리하고 그러니까 야금야금 MB계가 이제 이 먹엉누의 정권을 근데 이제 MB계가 이제 이 총선을 치를 때 있어서 가장 빨리 처리해야 될 인물이 한동훈하고 천공이다. 이것들이 설치면 선거 못 이긴다. 둘은 제거하겠다는 게 있어서 이번에 좀 천공이 숨어 있다가 의도적으로 김건희 나타나서 자기 힘을 과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MB계하고 지금 일전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김건희 애들하고. 그래서 MB계와 김건희, 한동훈, 천공이 이렇게. 그러니까 MB계가 한동훈하고 천공하고 심지어 김건희까지 날린다는 얘네들이 있으면 선거 못 이긴다 해가지고. 그거를 대통령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빠지는 이제 거죠. 대통령 빠져. 아니 그 야금야금 MB계가 계속 이혼을 시키려고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혼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데. 아니 그 MB계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했거든요. 무슨 소리일까? 이혼 많이 했어요. 많이 나간다 많이 나간다. 이거 100만 나가야 된다. 야, 오늘 방송부터 이거 다 짱이다. 위험한데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MB계는 한동훈과 김건희를 정리해야지 총선이 이긴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하고 지금 윤석열 갈등 문제도 계속 이 윤석열한테 한동훈의 음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MB계에서? 요놈 잘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범죄 조약은 검찰 사리사욕을 친 건데 사유화인데 그걸 다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워서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씌워줘요 그게? 총선 전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한동훈이가 저질이 돼가지고 날려버리고. 아니 근데 여기 대표님 약간 신빙성 있는 게 원래 있어도 왜 있냐면 이 천공이 이제 갔을 수 있잖아요 서천에. 근데 그 전날 김건희 또 버벅댄다 해갖고 숏 영상이 떴는데 그게 이제 한산 모시 축제에서 이게 맞아요. 읽는 대독이었는데 막 엄청 또 더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싹 연결이 된 거예요. 김건희 간 거랑 천공이 여기 서천 간 거랑 같은 한산 모시 때문에 갔다.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후속 기사들이 막 나오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버벅댔다 이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게 먼저 버벅된 게 단독으로 먼저 나와서 그냥 이거는 이분이 계속 이거 읽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장에 가는구나 요 정도였는데 그때 한산 옷을 굉장히 차려입고 가가지고 기사에 한산 모시 입고 예쁜 퍼프 소매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한산이 딱 연결이 됐었어요. 이미 김건희가 앞단에서 그다음에 뒤에 천공이 한산 딱 연결이 된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누가 그거를 작업을 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총선 전까지 그 내부 권력 투쟁이 좀 있을 겁니다. 아니 내부 권력 투쟁이 있을 거라는 건 뭐 누구나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혼까지 시킬 거다 이 얘기는 나는 정권이 3파 이제 3두 정치예요. 검찰 세력, 무당 세력, MB 세력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MB계가 이동관, 이지호 투톱이 들어가면서 지금 장악하는 과정이거든요. 옛날에 3당이라 그랬을 때는 무당 세력, 여당, 야당, 무당파. 그다음에 김건희여서 그 다음에 윤핵관이라 그랬거든. 이제 윤핵관이 사라지고 MB계열에 들어온 거예요. 윤핵관이 누구냐면은 윤핵관이 MB계의 다 밑에들이에요. 장제원 뭐 이런 다 거. MB계 쫄따구들이거든요. 윤핵관이. 저는 영남 지역에 이번에 총선 출마한다. 서울 강남 3구의 총선 출마 예정자다.
그러면 누구한테 줄 서면 공천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네, 제가 누구한테 그냥 문제는 가야 그 1번 이재호, 2번 윤석열, 3번 김건희. 1번이 아니 그 MB계 2번이 윤석열 대통령, 3번이 김건희 여사. 아 보니까 일 1번 쪽이 좀 가능성이 1번 높아 쪽 보이네. 굉장히 높겠죠. 네, 그래서 갑자기. 이미 줄을 많이 서 있어요. 아. 여기 줄 못 선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면 윤석열 대통령 어디 공천을 줄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는 어디 가야 됩니까?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만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바깥에. 천공한테 가야죠. 천공한테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것은 절대로 계산되지 않은 우연일치다 이렇게 보면 오산이다. 아.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천공이라는 자가 행동해왔던 패턴을 보면 필요할 때 존재감을 계속 과시해요. 그렇죠. 이번에 놀라운 것은 김기웅이라는 이 서천 군수하고 경찰 간부를 대동시켜서 경찰 간부 앉았다는 맞아요. 것이 네. 어떤 이게 그림이 되고 그리고 대중이 이것을 이해할까? 자, 검찰 지금 경찰에 조사받고 있는데 다 무마시켰죠?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거. 네. 그리고 최근에 천공이 없어져 좀 조용하다고 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좀 높아졌다고 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좀 안 보이니까 좀 낫다 이런 국민들 의견 많았지 않습니까? 네. 석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죠. 총선 있고 영향력 있고 김건희 여사와 여전히 힘이 세다. 이렇게 하면 천공을 직접 만납니까? 천공 옆에 있는 뭐 경혜 씨나 순애 씨나 그 다음에 뭐 미애 씨하고 많이 있거든요. 그 주변 인물들 네.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천공이 그 계산을 하고 만나고 공무원들도 그 옆자리에 배석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들이 결국 확장이 되면 앞으로 총선 때 난 줄 서면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보이는 그럼 좋아요. 행동. 여기서 질문. 네. 누가 이깁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은 MB가 이게 지금 MB가 이겨요? 완전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그런 건가요? 아니 이재호가- MB가 이길 거라는 얘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MB계. MB계가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이런 쪽 검사들이나 다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MB계가 생각해보면 주도권을 못 잡았으면 이동관이 임명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 임명이 못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 임명됐어요. 임명됐으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이제 그 청문회에서 이제 낙마하느냐 마느냐 남아 있는 그래서 밀어붙여 가겠죠. 청문회 뭐 낙마라는 청문회 의미가 의미 있나 없어요. 소용이 없지. 근데 실제로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인물을 한번 봅시다. 지금 한동훈 장관 저 원맨쇼 하지만 웃기잖아요. 저게 정치적으로 먹힌다. 그것도 넌센스였어. 총선에 먹힐 수가 없어요.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잖아요. 네. 아마 민주당이나 민주당 출마자는 속으로 좋아할 거예요. 야 한동훈 좀 계속 그렇게 해라. 이런 거 있죠.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미래가 촉망되는 우리 네. 장해찬 평론가 이런 분 있잖아요. 이분들 저렇게 계속 하잖아요. 갑자기 청년 정치인이 신선감이 없고 무슨 애 늙은이가 갑자기 나와서 기성정치 막 비판하고 있어.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몇몇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원맨쇼맨들이요. 장제원, 또 김재원, 누구누구 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선을 치릅니까? 엉망진창되죠.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 MB계가 놀도록 놔주고요. 그 사람은 그냥 공천 한 개 주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후루룩 짭짭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섰기 때문에 지금 1, 2, 3번 중에서 줄 서야 될 때는 네. 이재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권한을 위임을 해줬다고 봐야 되겠네. 성성 승리를 담보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임이 아니라 대통령이 뺏긴 거 아닐까요? 위임을 해주고 말고가 아니고 대통령은 그렇게 밀고 나갈 힘이 없는 없어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네. 대통령실의 핵심들이 다 MB계가 다 작을 해놔가지고 지금. 자 비서실장 김대기도 MB계죠. 그렇죠. 유임됐잖아요. 정무수석 이진복이 MB계죠. 저 홍보수석 김은혜는 원래 이동관 부하 맞아요. 부하 맞아요. 출신이죠. 김태효 저 MB계죠. 그렇죠. 그리고 상황실장 한호섭이 이제 MB계 핵심이에요. 그럼 걔네들끼리 따로 회의하겠네. 그러면 뭐 없네. 나머지 사람이 없네. 윤석열이 이제 MB계를 잘 누군지 모를까요, 사람은. 그렇지. 막 뽑다 보니까 MB계가 다 들어왔어요. 이게 두더지 작전이라 해가지고 쫙 바닥으로 쳐들어와서 끝나버렸거든요. 자기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호와 이동관이 뒤에 있다가 지금 전면에 나선 거죠. 지금 장재원 의원이 안 나서고 네, 있잖아요. 네. 부산에 안 가보세요. 장재원한테 줄 서면 공천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장재원한테 밑보이지 않고 손을 잘 잡을까 이렇게 궁리하면서 다니는 사람 생각보다 많고요. 대구 경북이 좀 비어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막 주도하다가 요즘 막 대통령 갈라서 있죠. TK는 여전히 이제 무주공산처럼 돼 있고 또 최경환 MB계도 나올 수도 있고 박근혜계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부산 경남은 이미 장재원을 중심으로 줄을 쫙 세우고 있어요. 혹시 그 국민의힘 쪽에 생각하시면 장재원을 한번 아니 근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새 TK에서 우병우가 뜬다고 네. 그 얘기가 다 일맥하는 얘기네요. 예,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영주에서 이미 이제 사무실 내 가지고 열심히 지금 활동한다 이런 얘기도 거기는 있습니다. 뭐 우병우 수석은 뭐 거의 다 됐다고 지금 생각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자, 어쨌든
참 세상이 웃긴다. 참 돌고 돈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